조국의 시간 리뷰. 조국 검찰에겐 사냥감, 기자에겐 동물원 원숭이. 윤, 정부 죽을 권력으로 보고 총공격 수사. 윤석열, 정부를 죽을 권력으로 보고 총공격 수사. 윤석열 의문, 압수수색 전 사모펀드 비리 확신. 문캠 법률가, 윤석열 야심 있다 우려.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요청. 온몸 박힌 화살 하나씩 뽑고 상처를 꿰매며 살아. 사과와 반성, 감사. 미디어 오늘 조현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여간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과 본인의 판단을 정리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내놓았다. 검찰과 언론, 야당의 합작한 공세로 온몸에 깊숙이 박힌 화살을 하나씩 뽑아 꿰매면서 지내고 있다면서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에 대해 갖고 있던 의문과 미공개 사실관계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을 향해 갖고 있는 의문점 몇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윤석열이 조국 불가론을 언제, 왜, 어떤 경로로 주장했느냐다. 조 장관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며 8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기도 전에 윤석열은 당정청에 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라고 썼다. 조 장관은 나 역시 장관 후보 기간에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은 압수수색 전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해 사모펀드를 이유로 조국 불가론을 설파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후 이 관계자는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줬다며 나의 대학 1년 후배인 조남관 검사장 등이 그즈음 나에게 연락해 우회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다고 썼다. 조 장관은 윤석열과의 교감 속에서 전화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왜 윤석열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사모펀드가 나의 권력형 비리 증거라고 확신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이 이후 조국 펀드설이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일수부퇴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윤석열은 조국 수사 착수 시점에서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후에는 조국 펀드설이 근거 없음을 알았지만 일수부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의 자존심은 물론 윤석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검찰총장은 무오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확전에 확전을 거듭했고 조국 수사를 넘어 문재인 정부를 총공격하는 수사를 벌였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2019년 하반기 이후 검찰이 여당의 4.15 총선 패배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예상하거나 희망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실행해왔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며 이미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이지만 4.15 총선 이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윤석열은 2019년 하반기 어느 순간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을 했다며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조국은 윤석열을 총장으로 추천했나 안 했나?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 장관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했을까? 조 전 장관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기록했다. 그는 여러 언론이 조국을 윤석열 총장으로 밀어넣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니 이제 와서 비판한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민정수석은 비서관 중의 수석일 뿐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인사권자의 권한 행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보고할 뿐이라며 따라서 조국이 민다 등의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과정을 두고 조 장관은 청와대 안팎에서 의견이 확연하게 나뉘었다며 의견을 표명한 사람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대다수와 문재인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가들 다수는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토론했다. 당시 그들은 윤석열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수사의 대가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다, 특수부 지상주의자다, 정치적 야심이 있다 등의 표현을 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찬성 여론은 윤석열 개인을 신뢰했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윤석열의 문제점이 상쇄될 수 있다고 믿었다며 이와 별도로 민정수석실은 각 후보의 동의를 받아 인사검증 작업을 해 경력과 재산 등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보고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동훈 검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우상호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악의정에 출연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고 소개한 뒤 이는 사실이라고 썼다. 그는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며
한 검사의 경력이나 나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그는 더욱 중요하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당시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검언정 공세로 멸문지화,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조 장관은 책에서 검찰, 언론, 야당의 공세로 자신과 가족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그는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라며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와 제 가족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썼다. 그는 검찰, 언론, 야당은 합작해 멸문지화를 위한 조리돌림과 멍석마리를 시작했다며 검찰이 정보를 흘리면 언론은 이를 기초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은 맹공을 퍼붓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여론이 조성되면 다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었다고 성토했다. 끝내 조 장관은 저와 제 가족은 광장에서 목에 칼을 차고 무릎이 꿇린 채 처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며 검찰, 언론, 야당 카르텔의 비판적인 시민들은 조빠 취급을 받았고 이 카르텔의 강변과 주장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분노했다. 그는 현재 삶을 두고 사방에서 나라와 온몸에 깊숙이 박힌 무수한 화살을 하나씩 뽑고 상처를 꿰매며 살고 있다고 표현했다. 다만 조 장관은 견뎌야 했다. 버텨야 했다.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로 민주공화국을 복구시켰고 서초동 촛불 집회로 검찰개혁을 이루어낸 촛불 시민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표현했다. 검언정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언론에 관한 견해는 곳곳에 나타난다. 조 장관은 가짜 뉴스와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두고 법무부 장관 후보는 권력자이고 권력자에 대한 의혹을 취재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며 그러나 한국 언론은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실 확인 의무를 방기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저주와 매도에 몰입하면서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벌여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사, 사주 비리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썼다. 이 같은 비판의 근거로 그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장면이 있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기자들이 2019년 9월 23일 집 압수수색 후 기자들이 식당 배달원에게 질문을 던지며 희희낙낙하던 장면이라고 그는 꼽았다.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이 속마음과 진면목을 본 듯했다며 검찰에게 나와 내 가족이 사냥감이었다면 기자들에게는 동물원의 원숭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언론이 취재 대상에 따라 관견 또는 애완견처럼 취재한다는 점도 간파했다. 그는 자사 사주의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무취재는 물론이고 회장님 힘내세요를 외친다며 윤석열 장모와 배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에 언론은 유례없이 차분했다며 뻗치기 취재도 없었고 공격적 질문도 없었다. 언론의 온순함, 양순함, 조신함, 공순함이 돋보였다고 비유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재차 사과 후회한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한다는 언급도 회고록 곳곳에 써놨다. 그는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했던 말과 주장이 삶에서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던 점을 반성했다며 더욱 철저히 자신과 주변을 관리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저를 신뢰하고 기대했던 분들에게 미안했다고 썼다. 그는 배우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기에 무척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께 죄송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의 국정 책임자분들께 송구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썼다. 그는 당시 고교생 인턴 체험 활동은 학교의 주선이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던 사람에게는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며 따라서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겸허히 감수한다고 인정했다. 4.7 재보선 패배 원인의 하나로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의 문제가 지목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은 이러한 비판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담담히 수용하고 있다. 자연인이 된 지도 한참이 흘렀지만 나에 대해 실망, 거부, 증오의 감정을 가지게 된 시민들이 많고 이 점이 여러 연결고리를 거쳐 더불어 민주당의 참패에 영향을 주었기에 조국 탓이라고 분석한다면 이 역시 받아들이겠다고 썼다. 그는 이어 나를 밟고 전진하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나에 대한 비판이 검찰에 대한 맹목적 옹호나 윤석열에 대한 숭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경고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한 것에도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 이런 말을 들어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사실이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다. 면서도 그렇지만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이 공격받을 수 있는 이런 발언은 하지 못하게 담당 비서관들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썼다. 그는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재판으로 대통령께 어떠한 부담도 드리고 싶지 않다며 이는 오로지 나와 변호인단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국장 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 처리에 대해 후회한다고 내비쳤다. 유국장의 강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표를 받고 끝내자는 백원우 비서관의 의견과 수사 의뢰를 하자는 박형철 비서관의 의견 가운데 조 전 수석은 금융위원회에 알려 인사 조치토록 결정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나의 정무적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썼다. 이어 조 장관은 결과적으로 보면 유국장 감찰 중단 상황에서 박 비서관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을 아예 수사기관에 넘겼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한다며 형사처벌은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소신과 판단이 이후 검찰이 내게 칼을 들이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후회했다. 조국 수호 촛불 시민의 평생 잊지 않을 것. 조 장관은 조국 수호 촛불 시위에 나선 촛불 시민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사진과 영상으로 본 서초동 촛불 십자가는 장엄하고 아름다웠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목이 메었다고 썼다. 조 장관은 저희 한교와 흠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분들 덕택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평생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며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데 쓰다가 꺼져버린 불쏘시개이지만 불씨 하나만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 불씨 하나를 꺼뜨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주어진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조국의 시간 리뷰 미디어 오늘에서